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을 염려가 있으면 당연히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소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에 관한 말들이 그야말로 말이 많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그리고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작업중지에 대해서는 그거 말고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한테는 필요하지 않은데, 혹시 공부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잠깐 살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유효위험 방지계획서 제도라고 있죠. 이제 그 대상이 되는 작업이나 건설 공대에 대해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 참 적정하지 않게 됐다, 위험하다 거나, 또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이행 상태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확인했을 때 이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 그 대상 작업,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이나 공사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의 의무로서, 사업주는 이제 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이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예시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작업 중지 시킬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는 물론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서 자신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러분들 기계에 의한 재해가 우리나라에 약 23.5%인가 그런데, 이 기계 설비에 대해서 시정 조치 명령을 한 다음에 그걸 이행을 안 해가지고 유해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럴 때는 이제 그 기계 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주는 작업중지 의무가 있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 그리고 그것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재 폭발이라든지 유해 위험물질 누출로 인해서 이 사업장 인근에 큰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중지에서 여러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찬찬히 풀어서 얘기하도록 하고, 이 작업중지 제도의 요지는 누가 언제 작업중지를 할 수가 있느냐, 또는 작업중지를 시킬 수가 있느냐, 그리고 언제 작업을 시작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의무로서 이행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고, 근로자가 이 작업을 중지하는 거, 그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중지 요건으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말하자면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그 용어가 등장하거든요. 급박한 위험이라는 그 용어가 이 근로자의 작업중지에서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작업중지 문제를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당연히 일을 중지해야겠죠. 법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받으면 보고받은 자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작업 중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했을 경우에 작업 중지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규정은 사실은 당연한 것이죠, 이제. 근데 사실은 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관한 논쟁이 1990년대부터 있어 왔었는데, 이제 이번에 김영균 법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990년대 초반에 얘기했던 것이 이제 30년 이렇게 지나서 2020년에야 이제 법에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지만서도, 당연하다는 건 뭔가 하면,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다치거나 사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랍이 되는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에 있거나 말거나, 또는 사업주가 무슨 뭐라고 하거나 간에 근로자가 당연히 이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른바 소위 이제 저쪽 법하는 사람들이 긴급피난이라고 합니다. 이제 형법에 있어서 이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 이런 말이 있는데,
복잡한 얘기 관두고 긴급피난이라는 것은 아무튼 위급한 상황일 때 자기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로자가 작업을 자기 판단에 의해서 중지할 수 있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데, 도대체 이 급박한 위험이라는 게 뭐냐? 이 급박한 위험에 대해서 법에 정해진 정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거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따라서 유해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해야 되고, 긴급하게 대피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생명, 신체가 위험에 처해지는 중대한 상태를 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법에 보면은 프랑스에서는 뭐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 독일에서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 일본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급박한 위험. 우리 법이 이제 일본 법을 소위 개수 본따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사망 또는 중대한 재해의 현실적 위험, 뭐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도 이제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거나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한 다음에 장애인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작업 중지를 해야 되는 그 의무로서 작업 중지를 해야 되는 것은 예시가 산업안전보건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 규칙에 예시가 있는데, 그건 이제 사업주의 작업 중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음번 영상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사업주가 작업 중지를 해야 되는 안전보건 규칙에 들고 있는 외에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해야 될 만큼 급박하다. 고 할 때 그 급박한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을 입법하면서 이 고용노동부에서 몇 가지 예시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컨대 이제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에서 안전 발판, 난간, 세이프티 네트, 방망이죠. 이런 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불량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지 않아서 추락해서 죽을 염려가 있다든지,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가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아 가지고 붕괴 사고가 있을 염려가 있다든지, 또는 공작물이라든지 구축물, 토사 같은 것에 변형 또는 변유가 발생해서 붕괴 사고가 있을 염려가 있다든지, 또는 가연성 물질,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 동시에 화기 작업을 해서 화재라든지 폭발 사고가 염려가 있다든지, 또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상에서 그 설비 또는 부속 설비에서 심각한 고장이나 변형으로 중대 산업사고, 다들 아시죠? 중대 산업사고는 그 사업장 및 화재 폭발 누출로 인해서 사업장 인근의 주민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중대 산업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든지, 또는 밀폐 공간 작업을 하는데 산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든지,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가지고 질식사고로 다 죽을 염려가 있다든지, 또는 이 유해 물질에 해당되는 가스, 전기, 분진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이 설비 또는 국소 배기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설치되지 않아 가지고 아주 급성 건강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급박한 위험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중지권,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업을 중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선 이제 사업주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작업을 중지할 때 무슨 회사에서 무슨 규칙을 정해가지고 뭐 한다든지, 또는 상급자의 허락을 받도록 뭐 내규를 정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필요도 없고 무효인 것입니다. 긴급피난의 법리상 당연한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러저러한 급박한 위험은 아니지만, 이러한 근로자가 이러저러하게 위험하니까 이러저러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요구한다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작업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중지권도 이제 무한정 이렇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는데, 이 다른 근로자라든지 일반 대중 공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되면 곤란한 것이죠. 작업중지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위험이 급박한 그 업무만 중지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일반적인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 이제 무슨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 이거는 사실은 이제 평균적인 근로자가 볼 때 급박한 위험이라고 보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그동안의 숙련, 경험, 지식, 판단에 기초해서 급박한 위험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중지에 관한 것은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고 권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고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을 알지 못했거나 어느 정도 예측하고서 과감하게 작업을 계속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징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 관련 사업주의 책임이 이 감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중지 후에는 즉시 소위 관리 감독자 또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작업 중지권은 또 남용돼서는 곤란하겠죠. 예를 들어서 급박하지 아니한 위험을 이유 핑계로 삼아가지고 작업을 중지한다든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핑계를 삼아가지고 작업을 중지한다든지, 이렇게 작업 중지권의 남용은 해고를 포함한 이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중지한 거하고 임금하고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 근로자는 정당한 작업중지권의 행사로 이 노무 제공이라는 이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지거나 임금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급박한 위험으로 인한 작업중지로 제공되지 않은 노무는 그냥 사장돼서 소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업중지 상태가 종료된 다음에 근로자가 나중에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작업중지권 행사로 제공하지 못한 노무를 제공한 게 아니고 새롭게 노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 사업주는 이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벌칙은 없지만서도 이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또는 이 부당징계의 죄책을 부담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이제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그 해고, 휴직, 감봉, 정직, 전직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원래는 이제 이건 좀 에피소드인데, 이제 이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원래 이제 이 법 개정할 때, 김용균법을 만들 때 정부의 법 개정안 안에는 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칙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 국회에서 이제 심의하면서 이제 삭제되었습니다. 이상이 이제 법에 정해진 이제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그 사업주의 작업 중지하고 이 정부의 작업 중지 명령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에 대해서 혹시 이게 다 궁금한 사항이 충족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